3월 20일 두산과의 시범 경기였고 드디어 연승이 저지됐습니다. 1대4로 드디어 졌고 그동안 이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계속 이기는 게 사실은 물론 좋은 거지만 또 시범 경기에 계속 이기는 거 괜히 좀 신경 쓰이고 했는데 오늘은 뭐 다양한 또 어린 선수들을 또 경험을 주면서 또 경기를 지면서 네, 드디어 졌다. 졌는데 이게 기분이 안 나쁘고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는 졌지만은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과정을 보면 좋을 거고 오늘 져서 기분 좋았다. 언젠간 져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적당한 타이밍에 잘 진 것 같습니다. 잘 진 것 같고 오늘은 단연 선발로 나왔던 김태균 선수의 정말 3이닝 6삼진 인상적인 투구가 가장 뭐 인상 깊었고 오늘 포크볼로 헛스윙 삼진 5개 속구로 헛스윙 삼진 1개 그러니까 6개의 삼진 전부 다 헛스윙 삼진이었고 포크볼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를 보면 우리가 다들 이제 생각나는 선수들이 한 명 있죠. 이 포크볼로 삼진 잡는 선발 투수 이 조정훈 선수가 바로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10라운드에 뽑힌 선수가 굉장히 이런 인상 깊은 하이가 보여줘서 너무나 좋고 이 선수가 10라운드인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좀 순위가 밀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역 선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장님이 좀 눈여겨보고 이제 뽑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속구의 최고 구속이 146까지 나왔고 평균이 143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이면 이 선수가 나이 따뜻해지고 하면 150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고 어린 선수니까 구속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체급도 좋고 그리고 직구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를 구사를 했고 더 좋았던 건 오늘 48개를 던졌는데 35개가 스트라이크 13개가 볼이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구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시범 경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좀 싸울 줄 아는 선수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로컬 보이는 제가 뭐 3위 전에 1인이 금방에서 얘기했지만 이 선수가 진짜 사직동 로컬 보이기 때문에 사직동 로컬 보이고 예원초의 전설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원초 그리고 동래 마린스 로컬 보이 중에 로컬 보이 중에 로컬 보이죠. 그래서 뭐 저는 아무래도 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반가운데 아무튼 김태균 선수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마 모든 팬들한테 오늘 이름을 다 각인시킨 것 같아요. 또 워낙에 레전드 이름이기도 하니까 동래 마린스면 개고수다. 진짜 슈퍼 송골. 이 정도면 진짜 단종 수준의 전통성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활약이었고 오늘 많이 그 팬들이 즐거웠고 김태균 선수의 이름을 모두가 이제 좀 기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하마 선수가 오늘 나와가지고 점수를 주긴 했어요. 오늘 나와가지고 2이닝 2피안타 2실점 2자책 1사구 3삼진 잡았는데 첫 회는 좀 안 좋았고 두 번째 이닝은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감독님이 큐아마 선수를 선발로도 써보고 중간으로 보내보고 하고 있는데 좀 큐아마 선수의 사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오늘같이 쓰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발에 내려가고 조금 애매하게 뜨는 이닝 선발이 한 4이닝 하고 내려가면 5회 6회 뭐 이 정도 선발이 5이닝 하고 내려가면 6회 뭐 이런 식으로 그 필승조에 연결하기 전에 소위 필승조가 7, 8, 9라고 생각을 하면 한 4회 5회 6회 때 비일 때 그냥 그 롱맨으로 이어주는 역할으로 좀 마구잡이 시키는 게 사실 큐아마 선수를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그 써먹는다는 표현이 참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아 쿼터 선수가 어찌됐건 용병이라는 단어가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다른 국내 선수보다 큰 금액을 주고 어떤 역할을 바라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애니콜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은 좋은데 이게 제구가 들쑥날쑥한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가지고 물론 피스가 있다 보니까 일본 시절보다는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오늘도 맞아 나가는 거 봤을 때는 이 공은 좋은데 이 두드려 맞을 때는 또 계속 두드려 맞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 자리를 딱 주는 것보다는 애니콜로 쓰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정도만 해주면 기대치는 충족한다고 봐요. 그 박진 상위 호환 정도만 해준다면 제 느낌에는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광현 선수가 세 번째로 올라와가지고 0.2이닝 1피안타 기록을 했고 뭐 잘 던져줬는데 뭐 김광현 정훈 선수는 무엇보다 둘 다 건강해서 다행입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두 선수 다 뭐 던지는데 크게 문제 있는 모습 없었고 그냥 작년 모습
것과 뭐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네, 많은 팬들이 우려하던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다행이고 그다음에 김기준 선수가 오늘 뭐 본인도 주게주고 뭐 제구가 좀 안 됐는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다 경험이다 이렇게 네,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서 선수가 오늘 1.2이닝을 호로로 이제 먹어주면서 경기를 또 마무리해줬는데 2006년생의 또 어린 선수가 또 좋은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투수들이 다 이닝 먹는 투수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 어린 선수들이 시범 경기 때 하고 정규 시즌 들어갔을 때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잘해주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긴장감이 차이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상대 타자들이 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야구를 20년 넘게 보면서 시범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어린 선수가 정규 시즌 때 그 정도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잘 없기는 했어요. 잘 없기는 했는데 그냥 약간 저는 그런 거지. 기대치를 좀 낮추고 보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뭐 김태균 선수라든지 이준서 선수가 다 좋은 투구를 했고 시즌 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뭐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실망은 하지 말자.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타자 쪽으로 가보면은 한태양 선수 오늘은 타자들은 다 쉬어갔습니다. 오늘 타선이 4만타밖에 못 쳤어요. 4만타 4만타 4보인에 7삼진 당했으니까 타선은 거의 뭐 다 쉬어가는 날이었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노진혁 선수가 오늘 안타 못 쳤지만 이번 타자로 나왔는데 왜 1루 수비를 갑자기 이 아저씨가 잘하지? 좀 당황했습니다. 그 특히 5회 초에 연달아서 이제 좋은 수비로 그 아웃을 연달아 잡아줬는데 5회 초에 김민석 선수의 1루 선상 타구를 또 잘 선상 수비를 하면서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타석에 나온 조수행 선수의 1루간에 이제 빠져나갈 법한 타구를 아주 부드러운 백핸드 캐치를 하면서 이 발빠른 조수행 선수를 아주 편안하게 잡아낸 모습 나왔는데 그 제가 기대한 노진혁 선수 1루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걔도 명색이 유격수 출신이고 그리고 젊을 때는 유격수 수비가 좋은 선수였잖아요. 좋은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뭐 범위가 좁아지는 건 나이가 무서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글러브 질은 당연히 좋아야 되거든요. 유격수 출신이고 유격수 수비를 잘했던 선수니까. 제가 AOL에 갔을 때는 진짜 이 뭐지? 무슨 사회인 야구 수준의 어떤 능력이 나오다가 그때 진짜 폰고 받고 정신을 차렸는가?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노지혁 선수가 제가 그때는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라고까지 했지만 네,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뭐 1루가 낯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같이 수비만 해주면은 뭐 수비량만으로도 노지혁 선수가 일단 1루 자리에서 본인 1인분은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밉든 좋든 어찌됐건 우리 선수니까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잘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몸에 기억이 살아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못 뛰다 보니까 뭐 경기 감각이 죽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오늘 보여준 모습이 노진혁 선수의 본 실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남은 시범 경기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윤동희 선수도 뭐 쉬어가는 날 전준호 선수 안타 한 개 때렸고 손호영 선수 뭐 사직에서 센터 수비 무난하게 본 것 같고 유관음 선수도 오늘 삼진만 먹고 딱히 하이약을 못했는데 삼진 안 먹었구나 본넷 한 개 한이었는데 포수들이 지금 단체로 방망이를 좀처럼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큰일입니다. 역시 참 큰일이다. 예, 정복은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결국은 정복은 선수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정복은 선수라면은 번트라도 완벽하게 됐을 텐데. 에이 참.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정복은 선수는 소중한 선수입니다. 다들 그립죠? 정복은 선수가. 정복은 선수는 8번 갖다 놓으면 번트가 100%란 말입니다. 굉장히 그립죠. 그 다음에 김민성 선수도 오늘 좀 쉬어간 날이었고 이호준 선수가 오늘 이 시원한 또 2루타 팀의 4만타 중에서 한 개 만들어주면서 역시나 거포 유격수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준 선수의 타격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작고 어떤 체력적인 이슈가 저는 솔직히 못 느꼈는데 풀타임을 돌면 그런 어려움이 생길 거니까 조금 이제 아직 어리니까 성장을 해가면서 진짜 거포 유격수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준성 선수도 오늘 팀의 4만타 중에 한 개를 만들어줬는데 오늘도 받쳐놓고 때리는 아주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시범 경기 치는 것만 보면 타격 스킬이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시범 경기 때 보여준 안타들이 단 한 개도 어거지로 나온 안타가 없고 전부 다 정타예요. 전부 다 정타고
전부 다 거의 센터 쪽으로 가는 타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타율이 5할입니다. 장도영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시즌 내내 5할을 칠 수는 없겠지만 타구 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운도 운인데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좀 발전을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영하 상대 선발이 제구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공략을 해가지고 아무튼 좋은 타격 만들어내가지고 정성훈 선수가 이 정도로 잘해주면은 단순히 뭐 네 번째 외야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그 로테이션 도는 세 번째 외야수로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모습만 나와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상대 선발이나 아니면 뭐 우리 뭐 레이에스 선수나 손준호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뭐 휴식을 주는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비를 강화하는 개념을 장동훈 선수가 먼저 나오는 개념도 쓸 수가 있고 아무튼 외야를 이제 짤 때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동훈 선수의 레벨업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선발은 로드리게스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이제 교체로 나와가지고 역시 유격수로 나왔는데 최고의 내야 백업, 내야 백업 유틸리티 모습 보여줬고 박승욱 선수는 지금의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주면은 진짜 본인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몸값 이상을 충분히 하는 선수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92년생인데 우리 팀에 이 나이대 선수가 또 잘 없다 보니까 중간 나이대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이 유강남 박승욱 선수가 좀 베테랑으로서 이런 역할을 1군에서 해주는 게 되게 팀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작년에도 잘 나가다가 이제 무너진 것이 어린 선수들을 좀 끌고 가줄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인데 물론 92년생은 이제 30. 근데 어찌됐건 전준우 김민성 다음에 30대 중반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팀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안 됐던 것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박승우 선수가 계속 1군에서 좋은 활약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세진 선수가 오늘 대수비로 나왔는데 오늘도 타석에서 그냥 그 자익수 후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는 그 꼬마 자동차 붕붕붕붕을 하고 나서 그래도 대주자 대수비로라도 기용이 된 건 참 다행인데 이제 이런 모습이 진짜 우야문존노 진짜. 네. 오늘은 그래도 공이 외야로 가기는 했는데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드는 것 같고 손성빈 선수도 이 방망이가 이 우야문존노 이게 자꾸 퇴보를 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날이 퇴보하는 것 같아. 손성민 선수의 방망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진짜 뭐 손잡고 무슨 진짜 뜯어 고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두 선수의 타격폼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뭔가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진짜 큰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진짜. 진짜 이대호 선수한테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야 되나? 손성민 선수는 그래도 재작년 여름엔 좀 쳤습니다. 강제 주전하던 한 2달 정도. 손성민한테 김대호 타격법을 전수해주자.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박정태 선수의 흔들 타법이라도 해보든지 뭐라도 시도를 해보자. 안 맞으면 진짜 뭐 온갖 유명한 선수들의 타격법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 나모 씨가 그 켄 그리피 주니어를 따라했더만 잘 맞는다는 소리를 한 것처럼 우리 조세진 손성민 선수도 좀 레전드 선수 폼을 한번 따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라도 좀 해보자 변화를 이런 생각이 들고 이인환 선수가 또 좌익수로 들어왔는데 뭐 다른 말은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고 반갑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살아남았어요. 이인환 선수가 이름을 바꿔보자. 눈이 나쁜 게 아닐까? 그렇고 강승구 선수도 포수로 나와가지고 2-3진 넘어갔는데 나 강승구 선수도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2-3진은 진짜 수비에서도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고요. 참 포수가 양은 많은데 어찌 다 정복은도 못 넘는 사람들밖에 이렇게 없을까. 참 참담합니다. 그렇고 이서준 선수가 오늘도 3루수 대수비로 휴장을 하면서 3루수로 계속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장은 3루수 위주로 좀 활용을 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기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포수 고점이 대보근이다. 그 23년의 버스터 보근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시범 경기 1군 경기는 이 정도 소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서준 선수 귀엽다. 근데 이 선수는 잘생겼어요. 아마 1군에 있으면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고 렌즈로 바꾸고 잘 친 선수가 있었다. 그 보통 안경을 끼고 잘 치던데 렌즈로 바꾸고 잘 친 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또 눈 나쁜 사람들이 본인이 눈 나쁜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경을 하면 노진혁 안경 노검사 컴백 괜찮은데? 노진혁 안경 착용 노검사 컴백. 야 사실 노검사는 원래 안경을 써서 노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NC에서 데뷔했을 때 빗정 마르고 안경 썼는데 그게 마치 고시생 같아가지고
이제 노검사였는데 멋쟁이 시절 다시 안경을 끼면은 노검사로 돌아오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혜진아 성빈아 안경을 껴보자. 이거라도 해봐야 되나 진짜? 안경이라도 껴보면 어떨까? 안경을 끼면 허리 통증이 옵니까? 아 일본의 안경 포수 맞네. 그 후루타 선수죠. 일본의 전설의 안경 포수 후루타. 풀네임은 제가 모르겠는데 야 이게 그 이 선수가 있어가지고 안경 포수라는 게 어떤 만화 캐릭터적인 요소인데 이제 레전드 선수가 나오면서 만화가 현실이 됐던 경우였죠. 손성빈 안경 괜찮을지도. 근데 손성빈 선수 눈 좋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눈 좋은 걸로 아는데. 아무튼 뭐 잠깐 드립을 쳤는데 뭐가 됐든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진짜. 이 조세진 손성빈 선수도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기엔 너무 가진 재능이 있는 선수들인데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머리를 밀든 뭐 머리를 장발을 해보든 이름을 바꾸든 뭐 안경을 쓰든 뭐라도 해보자. 바꿔 키우기에는 대체가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꿔 키운다는 게 둘 중에 한 개인데 진짜 감독의 양아들 시스템이 가동을 하거나 바꿔 키운다. 1번 양아들 시스템 가동. 2번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이게 공사 강민호 사례고요. 양아들 시스템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양아들 시스템이 가동돼가지고 잘 된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진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진짜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꿔 쓰다가 거기서 뭔가 감독님이 꽂혀가지고 양아들 시스템이 가동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아 이호시 선호 형. 네, 사실 뭐 우리 감독님 양아들 시스템의 권위자기 때문에 본인이 꽂히면 양아들로 삼기 마련인데 저 두 선수는 양아들은커녕 이미 그 집에서 내쫓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도이미노 시절 생각. 그 강민호 선수 어린 시절의 수비력을 아는 사람들이면 사실 지금 젊은 포수들의 수비는 양반이긴 해요. 그때는 진짜 어휴 공만 뜨면 불안했죠. 그때는. 근데 나종덕 선수는 그치 근데 나종덕 선수도 본인이 이겨낼 수 있었다면 사실은 강민호 선수처럼 성장을 했을 텐데 뭐 못 이긴 거죠. 그리고 강민호 선수는 또 사례가 달랐던 게 05 시즌 중반에 최기문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독박 뭐라고 해야 되지? 독박 욕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종덕 선수는 아무도 본인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독박 욕을 먹다가 무너졌는데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기문 선수가 중반 이때 복귀를 하면서 멘토 역할도 해주고 근데 조금 이제 나눠서 출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많이 극복을 했었죠. 손성빈 스텝폼 타장했죠. 되게 장타력은 있는 선수인데 리빌딩 시즌이라뇨. 감독님은 윈나우 시즌 리빌딩 시즌이 아닙니다. 네. 리빌딩 시즌 감독님은 아닌데 감독님은 윈나우 시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감독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인데 이 뭐 지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맹이로 다순자 씨는 강민호 선수는 최기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장한 게 굉장히 크죠 사실. 순간 감독이 누군지 까먹음. 외국인은 근데 다들 $100만 채우니까 뭐 그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1군 경기는 요 정도 얘기하고 또 이어가지고 그 오늘 역사적인 오늘 경기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저녁에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경기는 3대1로 롯데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웨이즈가 첫 득점이 8회나 나와가지고 사실 저도 롯데 팬이지만 이 웨이즈의 첫 득점을 좀 기다렸는데 그래도 오늘 0패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웨이즈는 첫 득점을 한 건 참 다행이고 일단은 그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 그 굉장히 추웠거든요. 밤 되면 춥고 또 문수구장이 뒤가 산이라고요 동산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아마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퓨처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막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좋은 경기를 했고 근데 이제 울산 웨이즈는 이 물바다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장원진 웨이즈 감독도 이 방망이가 좀 걱정이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대놓고 할 정도로 방망이가 많이 이제 약한 상황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똑같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성적을 내려면 그 베테랑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웨이즈 선수들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선수가 김동엽, 변상권 선수랑 뭐 알렉스 호일 선수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 롯데 쪽을 보자면 오늘 혼돈 선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6.1이닝 무실점 5삼진에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약간 현돈 선수가 그 나이가 많습니다 사실. 다들 어린지 아는데 현돈 선수 나이 많아요. 일본에서 오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런데 93년생입니다. 현돈 선수 빠른 93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이제는 사실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퓨처스에서는 거의 여포같이 뛰고 있는데 이제는 1군에서 좀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도 사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작년부터 좀 눈에 띄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퓨처스에서 이제는 1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좀 응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세진 선수가 두 번째로 올라와가지고 그 스캠 때부터 좀 느낌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두 타자를 잘 잡았고 그 중간에 투구 자세에 대해 가지고 약간 멈추는 동작이 없다고 그 심판 쪽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교정을 해야 될 거예요. 마라상관 저는 그게 진짜 응원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저는 뭐 날려 상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마라였더라고요. 이게 의사 뇌이지가 AI를 돌려가지고 응원가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게 뭐 재밌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랬고 구승민 선수가 세 번째로 나왔는데 이 참 우야문존노 나와가지고 안타를 두들기 맞고 이제 말로 채워주고 내려갔는데 이게 참 올라오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승민 선수가 나이가 이제 90년생이니까 많고 직구 포크볼 투피치다 보니까 이게 구속이 안 올라오면 방법이 없는데 구속이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서 참 우야문존노 진짜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구승민 선수를 우리가 뭐 FA 먹튀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보장 금액이 9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4년 동안. 사실 뭐 퇴직금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한 선수니까 네, 막 비난을 하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뭐 선수의 기량이 떨어지는 게 뭐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현도훈 선수가 오늘 경기를 마치고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이제 야구를 그만해야 되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교승민 선수가 일본에 또 연수를 본인 사비로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성적은 나오지 않지만 또 팀의 선배이자 또 FA 선수로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후배들이 챙긴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승민 선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와도 진짜 본인이 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나 선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저는 약간 뭉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동원 선수가 오늘 그 1사 말로에서 나왔습니다. 8회 말 1사 말로에 등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데뷔전에 치르게 됐죠. 이제 프로 데뷔전에 치렀는데 본인이 왜 1라운더인가 증명한 12시 6시 너클 커브 정말 좋은 커브를 뿌려줬고 직구 구속은 아직 조금 143 정도로 적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날씨가 춥고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은 그렇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커브 하나만큼은 정말로 일품이다.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왜 1라운더인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다듬으면서 그러니까 이 커브는 제가 봤을 때 KBO 전체에서도 좀 손에 꼽을 만한 커브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거든요. 나오자마자 와 이거 뭐고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진짜 좋은 커브를 던졌고 그 다음에 김태혁 선수가 오늘 김태혁 선수로는 첫 등판을 가졌습니다. 이제 김상수 선수죠. 네. 그래서 일단 세이브를 기록은 했는데 아직 9위나 그런 것들이 1군에 올라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김태혁 선수로 새 출발을 또 알렸다라는 거 그것도 뭐 의미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또 김태혁 선수가 개명을 하고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공을 던지는 모습 볼 수가 있어가지고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튼 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현, 튼돈, 김태혁, 튼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태혁이라는 이름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김상수 선수를 오래 살아가지고 안 익숙하긴 한데 이미지랑 김태혁은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김태혁 선수 본인은 되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되게 이름 자체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타자 쪽으로 가보면 황성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양반이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뭐 1회부터 도루도 하고 그 땅볼도 홈도 들어오고 온갖 쇼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성빈스러운 플레이를 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루상에서 진짜 지배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 2구 피치 클락 삼진을 최초로 당한 사나이가 되면서 역시 황성빈이다. 뭐든지 남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 외야에서도 수비에서도 약간 황성민 김한호 선수 겹치면서 또 안타를 내주는 모습도 나왔는데 어찌됐건 참 본인스러운 야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한우 선수가 오늘 2번 타자 6수로 나왔는데 4타수 무안타였고 수비에서도 조금 애매한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뭐 또 야간 경기이고 또 춥고 안 익숙하다 보니까 좀 적응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엽 선수가 오늘 좀 아쉽죠. 방망이는 그렇다 치고
너무나 평범한 이 그 포스 파워 플라이, 너무나 포스 파워 플라이를 못 잡는 바람에 그 순간에 이제 김용희 감독님의 실망한 표정이 필터 없이 그대로 나갔죠. 제가 봤을 땐 욕을 안 하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보고 잡으면 되는 플라이인데 그거를 못 잡는 거를 보고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진짜 안 되거든요. 우야문 존나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플레이 나와서는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김동현 선수가 4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2루타를 또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타격 보여줬고 신윤우 선수가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오늘 뭐 아주 타격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수비에서도 좋은 수비란 게 보여줬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는데 이 참 2군에선 요포인데 1군에서는 이 무한지주만 남겨가지고 이 참 신윤우 선수도 가지고 있는 재능은 있는 선수인데 2군만 올라오면은 이게 참 이상한 짓만 하고 자꾸 사라져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현도훈 선수도 있지만 현도훈 신윤우 선수가 퓨처스에 참 잘하는데 이 실력이 1군만 올라오면 안 나오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다들 있으니까 좀 자기 실력을 1군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윤 선수도 31살이에요. 신윤 선수 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좀 어려 보여가지고 다들 20대 중반쯤 되는 줄 알았는데 신윤 선수도 96년생이에요. 96년 1월생. 만 30세가 넘었네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양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최양 선수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쓸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도통 이제 안 보여가지고 최양 선수가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멀쩡하게 경기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태경 선수도 3루수로 나왔는데 뭐 작년에 뭐 퓨처스 썸머리그 때부터 폴리그도 그렇고 컨택한 게 참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1군에 오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고 툴이 컨택 툴밖에 없어서 못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손용석 스타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툴이 컨택 원툴 뿐인 약간 요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컨택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툴이 사이즈 작은데 툴이 컨택 툴밖에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김호범 선수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1루수로 나와가지고 또 안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준 선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유격수 수비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성 선수지만 오늘도 기억에 남는 수비를 2개로 보여줬고 그래서 이 이지훈 선수가 수비력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다. 그래서 이 선수의 이름 우리가 좀 기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김호범 선수도 육성 선수군요. 그래서 오늘 퓨처스 경기는 이 정도로 좀 그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경기 말고 좀 오늘 또 울산 웨이즈 첫 경기고 하니까 조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제가 늘 얘기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 퓨처스 리그를 접근성 좋은 구장에서 해서 이제 팬들이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문수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물론 개막전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7,500명이나 되는 팬들이 왔고 또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오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비록 이제 울산 웨이즈가 경기를 졌고 점수도 한 점밖에 못 내고 안타도 별로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울산 웨이즈의 창단이 물론 시작할 때는 이 세금으로 시민구단을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웨이즈가 문수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어찌됐건 유의미한 흥행을 기록을 하면 이게 퓨처스 리그가 사람들이 접근성만 좋으면 보러 오는구나 돈을 내고 이런 생각에 타구단들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타구단들도 지금 물론 2군 구장들이 다 멀리 있는데 뭐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뭐 좀 떼가지고 그 좀 접근성 좋은 뭐 메인 구장에서 좀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또 퓨처스 리그를 하기 위한 야구장을 지어가지고 유치를 한다든지 2군 팀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우리나라 야구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산 웨이즈의 어떤 도전 시도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시도는 민구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수지 타산이 계산이 안 되는 장사를 하기가 힘든데 뭐가 됐든 간에 뭐 예산을 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자유도가 있다 보니까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또 올 시즌 좀 울산 웨이즈의 이런 좀 흥행과 좀 호성적을 좀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대도시 말고 작은 도시들에서도 야구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 야구 프로야구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상동은 좌석수가 100석
딱 1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울산구장이 이제 우리가 어웨이로 가니까 그것도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랬고 뭐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좀 소통 시간, 채팅 소통 및 수다 시간 조금 가지고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팅 좀 주시면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아니면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효준 선수가 웨이즈 갔죠. 네, 고효준 선수가 82년생이죠. 빠른 83인가? 이 선수 50살까지 할 것 같아요. 자, 83년 2월생입니다. 근데 뭐 이래 보면은 그 노경훈 선수가 84년생인가요? 84년생이네. 롯데 1군 경기가 울산에서 웨이즈 원정 경기 일정에 맞추나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좀 있는 게 웨이즈가 있는데 롯데 1군이 울산 경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롯데가 원정팀이었는데 롯데 1군 경기할 때는 또 홈팀이 되고 좀 이상한 것 같고 50까지 제가 봤을 때는 노경은 타자들은 50까지 못 할 것 같은데 동체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고효준 선수 진짜 50까지 할 것 같아요. 노경은 선수도 이게 뭐 언제까지 잘할지 모르겠는 게 무슨 마흔부터 80이닝을 3년 동안 먹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건 선수는 지금 퓨처스에서 오늘 나왔고 1군 경기는 굳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천천히 다듬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최영우 선수가 지금 몇 살이죠? 최영우 선수가 83년생입니다. 83년 12월생. 최영우 선수는 진짜 대단하죠. 이 사람은 왜 계속 잘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고효준 선수는 그 진짜 한국에서 안 되면 뭐 호주든 대만이든 뭐 멕시코든 체코든 어디든 가서 야구할 것 같아요. 옛날에 최양남 선수가 오스트리아 리그까지 가서 야구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고효준 선수가 제가 봤을 땐 본인이 공을 던질 수 있을 때까지는 어디든 가서 야구를 할 것 같아요. 고효준 선수는 진짜 열정이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최영우 선수도 뭐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고 근데 좀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최영우 선수의 아들 이름이 최이준입니다. 이 참 공교롭네. 최영우 선수의 아들이 최이준이네요. 우리 팀에도 댄싱 이준 선수가 있는데 약간 최이준 선수하고 맞대결을 만약에 한다면 좀 느낌이 색다를 것 같은데요. 현대야구는 삼진과 홈런인 것 같다. 최고령자 맞네. 최영호 선수가 최고령자가 맞네요. 이제 83년생은 최영호 선수밖에 없으니까 82년생들이 다 은퇴를 했고 그리고 내일 경기는 뭐 로드리게스 선수가 나오고 웨이즈가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처음 창단할 때부터 웨이즈의 장기적 운영.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폰서는 많이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문제가 이게 2군 구단이다 보니까 스타 선수가 생기면은 바로 1군으로 스카우트 되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스타 선수가 있을 수가 없는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문제예요. 저는 돈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구단이 스타 선수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적인 문제보다는 야구단이 좀 자리를 잡으려면 결국 기둥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될 만한 자질이 있으면 다 1군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준비도 없이 빨리 창단했다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 게 또 준비를 너무 오래 하면 창단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속도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것보다 하면서 준비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도 마라상건 스타즈 그런 것 같고 자 정훈 선수 은퇴식은 아직 뭐 얘기가 나온 게 없는데 뭐 개막전 시리즈는 안 하는 것 같죠. 그건 뭐 스케줄을 이제 보고 잡겠죠. 안 하진 않을 거고 그렇고 키움전대 정훈 그래도 현대하고 좀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큐아모 선수 교체권은 일단 1군은 그 시즌 들어가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아직 시즌 개막도 안 했는데 뭔 벌써 바꾸는 생각을 하나요. 네. 그리고 이게 20만 달러라는 돈이 막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수를 뭐 바꾼다는 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라서 뭐가 해야 될까? 팀에서 쓰임이 있으면 저는 막 그렇게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들어가 봐야 아는 거지. 적어도 뭐 한 2달은 뛰어봐야죠. 홀 선수는 포수인데 포수니까 쓰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수는 장기적으로 우리 이제 한국 포수들이 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열어봐야 압니다. 외국인은 어디든 간에 시즌 들어가 봐야지. 시범 경기 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범 경기 때는 진짜 진짜 사프다가 주전 선수들은 컨디션 안 올려가지고 진짜 거의 얻어맞다가 잘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하자면 오늘 울산 웨이즈의 두 번째 투수 고바야시 선수가
좋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바야시 선수는 그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서 문제가 있는 팀이 있으면은 바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바야시 선수가 일단 투구 템포가 대단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저게 일단 되게 좋은 거야. 투구 템포가 대단히 빠르고 싸울 줄 아는 투수. 이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 고바야시 선수는 좀 빠르게 콜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모든 선수는 까봐야 압니다. 오늘 홀 선수가 또 포수로 나왔는데 네, 알렉스 홀 선수가 선발 포수였는데 이것도 사실 외국인 선발 포수가 흔치 않죠. 뭐 옛날에 뭐 NC 베탄코트 그다음에 키움 로티노 뭐 이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 로샤레이어 선수가 포수를 종종 또 봤던 것 같고요. 뭐 이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선발 포수는 로샤레이어 선수는 안 봤나? 로티노 선수는 그냥 타격은 평범했는데 그냥 멀티 포지션이 되긴 했죠. 뭐 포수도 보고 좌익수도 보고 내야수도 보고. 의사소통 문제 근데 이게 피치컴이 한국말로 녹음이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뭐 영어로 해도 되죠. 어차피 야구 영어야 뭐 뻔하니까 그냥 뭐 정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로티노 선수는 모든 포지션 다 뛰었었죠. 습니다. 로티노 선수는 그 일사 히어로즈 타자 중에서 외국인이 제일 약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유관남 선수가 오늘 도루를 한 게 잡을 뻔했다가 비판으로 이제 정정이 됐는데 근데 오늘 송구하는 거 보니까 참 진짜 슬로우 모션 건 거 같이 공이 날아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깨가 약한 게 이게 뭐 방법이 없지만 참 힘드네요. 자, 손흥민 선수를 뭐라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같이 냅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드라마틱하게 타격을 바꿔보든지 뭐라도. 손흥민 타격 올라오는 것만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휴 참. 사실 뭐 강민호 선수보다 잘하는 포수가 나온다는 게 당연히 힘든 일인 게 강민호 선수 자체가 KBO 역사상 포수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얘기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1시쯤 됐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방송도 있으니까 내일 경기도 네, 1시에 경기가 있으니까요. 또 보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카드 합성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진짜 포수 얘기를 10년 동안 지금 롯데 포수 문제는 제가 첫 방송할 때부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 사직 야구장 재건축, 롯데 포수 문제, 롯데 유격수 문제, 문규현 욕하기 뭐 이런 게 이제 방송 시작하고 영원히 안 끝나는 주제 중에 한 개거든요.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냥 기본값으로 안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내일 경기 이후에 또 내일 경기 리뷰로 또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1시쯤이니까 이제 적당히 좀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멤버십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하이 롯데 자이언츠.